예, 30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합니다. 이어서 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주말 폭우로 강원 지역 피해가 큽니다. 호반도시 춘천이 22년 만에 불에 잠기는 등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해 지역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가 계속 발동 중인 만큼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만전을 기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줄곧 요구해 왔습니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점, 경찰이 이를 은폐하고 거짓 발표로 유권자들을 속인 점, 대선 과정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박근혜 후보 선대위에 유출돼서 대선에 활용됐던 점, 최근 국정원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공개하고 또 해설까지 하면서 정치의 한가운데로 뛰어든 점 등등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오히려 부적절한 표현상의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해야 했던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과하셔야 할 차례입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정통성에 대한 시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통성은 스스로 주장한다고 해서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통성을 의심하는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확보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신시대 긴급조치로 국민들의 입을 막았어도 결코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정통성은 국민들이 인정해야 비로소 확보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 국정원의 댓글 사건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서 떳떳하게 말씀하지 않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천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선을 전후해서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벌인 정치 공작의 전모를 숨김없이 국민 앞에 밝히겠다. 관련자들은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법에 따라 엄벌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국민의 뜻에 따라 철저하게 개혁하겠다.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 앞에 사과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이 확립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통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립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선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망가뜨리고 있는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국정원과 경찰과 군이 함부로 정치에 개입하는 대한민국을 민주당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빚 속에서도 양심의 촛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에도 수만 명의 시민들이 서울 광장에 모였습니다. 정치권이 촛불의 요구에 화답하는 길은 철저한 진상규명입니다. 국민이 촛불을 밝히면 우리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는 그 어떤 공작에도 말려들지 않고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 이것이 제1야당인 민주당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즉각 국정원 국정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3차 실무회담이 열립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이라는 3대 남북교류 협력 사업이 중단이냐 복원이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은 이명박 정부 시절 중단됐고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부 들어 중단됐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3대 사업이 모두 중단됐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3대 사업이 모두 복원됐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인지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치 선거 정당공천제 찬반 검토에 대한 당 내외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찬반검토위원회가 주최하는 권역별 공청회가 오늘 광주에서 열립니다. 이미 3번의 공청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영남권과 중부권, 수도권에서 3번의 공청회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정당원 투표를 통해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당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점점은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중단된 국회 일정이 우여곡절 끝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틀 동안의 잠정적인 중단이었지만 공공의료 문제, 대통령 기록 열람 등 중요 사안 앞서있습니다. 사실 충격도 컸습니다. 국민들이 그동안 국회와 여야를 어떤 신경으로 바라보았을지 송감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신뢰와 책임, 대화와 품격의 정치를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정원 게이트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밝힙니다. 민주당은 지난 18대 대선 결과를 불복하자는 것도 아니며 현재 박근혜 정부를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경쟁자였던 문재인 의원께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정치 공작과 불법 행위, 즉 국정원 게이트는 다른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폭거이며 또한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치권과 결탁된 범법 행위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없다는 위기감을 온 국민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개혁의 대상이지 결코 비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명분이나 이유로도 정치 공작의 근절과 국정원 개혁의 본질이 왜곡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열람과 국정원 국정조사는 국정원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2개의 열쇠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공과 의뢰이고 피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의 열쇠인 정상회담 회의로 예비 열람이 진행될 것입니다. 제적 의원 3분의 2가 넘는 의결로 진행되는 열람입니다. 역사적 진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임할 것입니다. 사마천의 심정으로 있는 그대로의 기록을 확인하고 진실만을 전할 것입니다. 이제 자의적인 해석이나 악의적인 왜곡도 끝내야 할 것입니다. 역사학자인 이희화 선생은 사실을 미화하거나 호도한다고 그 실상이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국정원 국정조사도 더 이상 헛바퀴를 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은 물이고 술은 술입니다. 새누리당이 아무리 트집을 잡고 물타기를 시도해도 국정원 대선 개입의 본질까지 그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어떤 이유로도 무산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국정조사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어길 경우, 국정조사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어길 경우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부질없는 꼼수의 중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진실의 문을 통해 진실이 규명되도록 자제와 절제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경민 최고위원 발언 있겠습니다. 6월 말 시국선언과 촛불이 불붙으면서 국정조사가 합의가 됐고 법적 절차를 밟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리고 눈 밝고 귀 맑은 국민들이 예상했던 대로 국정은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최대한 노력해서 국정조사라는 중간 기착지에 가려는 필사 운전을 하고 있는 반면에 여당 우리가 하고 싶어 하냐 할 테면 해봐라는 방관 운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전 태도에는 여러 가지 방증들이 있습니다. 먼저 국조계획안에 대해서 9명 국조위원 가운데 3명만이 찬성을 하고 6명이 불참, 기권, 심지어는 반대까지 한 사실이 있었고요. 여당이 최근에는 검찰에게 여성인권 수사를 요구하고 있고 검찰이 이에 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부적격 부정선수 2명 여당 의원 위원을 아웃시킨 뒤에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진짜 선수, 야당 선수 2명을 빼라고 요구를 하고 적지 않고 있습니다. 물귀신도 예의가 있고 원칙이 있는 건데 이건 도대체 국정조사의 취지와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도저히 읽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여당에게 말합니다. 지뢰밭을 헤아리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서울시청 앞에서 약 2만여 명의 국민들이 운집을 해서 국정원의 선거개입 정치 개입을 비판하는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언론 특히 지상파의 무관심은 심합니다. KBS, MBC는 9시 뉴스에 야구 이색 시구는 리포트하면서 촛불 집회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SBS도 똑같습니다. 현장의 진실은커녕 화면의 사실조차 전달하지 않는 것은 MB 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타임즈나 CBS 뉴스를 원하는 거 아닙니다. 편집해서 최소한의 상식을 볼 수 있는 언론을 원할 뿐입니다. 최근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권은희 수사과장에 폭로가 있었을 때, 경찰 수사가 나왔을 때, 검찰의 6월 14일 수사 발표가 나왔을 때,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수석의 수사 개입이 있었을 때, 국정원의 불법 시리즈가 있었을 때 어떻게 편집했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내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기도 합니다. 말꼬리 잡지 말고요. 당신의 어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그 당신이라는 어휘가 어떻게 집안에서 쓰이고 사회에서 쓰이는지 공부를 하고 편집을 하기를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요즘 저는 그 지방과 수도권의 당원들과 국민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적 절차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그런 정당이 민주당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 정신을 개선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 한다는 생각은 오만불손한 생각입니다. 이제 평행선을 걷거나 이 비생산적인 지긋지긋한 정쟁에서 벗어나서 민생정책으로 경쟁하는 성숙한 여야의 모습, 국회상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NLL의 그 진위 여부 역시 왈가왈부하는 해서는 이제 안 됩니다. 이제 전쟁 그만해야 됩니다. 말장난 그만해야 됩니다. 민생을 챙기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될 그런 시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셋값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전세값 상승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의 패닉 상태라고 봐도 무관하겠습니다. 정부가 시도한 주택 시장 정책은 실패했다고 단언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세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전월세 상한제, 이것은 우리 민주당의 당론입니다. 여기 대해서 강력하게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역시 조속히 처리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부동산 업계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결정된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국 평균 전세가격 도달 기간을 분석한 결과 임금 전액을 저축해도 12년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의식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입니다. 주거의 권리는 바로 인권입니다. 정부와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 대책에 의해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새만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 경제는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지방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정통 고향을 떠나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역시 국가균형 발전적인 시각에서 지방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지방민들을 살릴 그런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일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 개발청 입지 및 개청 일정 등이 확정되었습니다. 일단 이 새만금 개발청이 세종시에 입주한다고 합니다만 이거 역시 잘못되었습니다. 왜 새만금이 있는 새만금 쪽에 이 개발청이 가야지 왜 세종시에 갑니까? 이거 역시 민주당에서 지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겨우 9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된다고 하니 다행스럽다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동안 새만금 사업은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국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특히 정부가 생색내기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사업 실현에 대한 의지는 그동안 투입된 예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30년간 총 22조를 투자해서 3년 만에 마무리된 4대강 사업에 비해서는 이 새만금은 지금 20년이 지금 걸렸는데도 불과 3조 2천억에 불과합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해 이제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의 공조 속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질질 끌어온 새만금을 책임지고 동북아 경제 문화를 선도하는 전쟁 기지로 만들겠다고 대선 공약을 했습니다. 최근 맥킨지가 발표한 한국 보고서는 한국이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성장 모델을 마련할 때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이 새만금은 한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에 중국의 푸른과 비나이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중국 성장의 상두마차가 되어 경제대국 중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바와 같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의지를 그리고 강력한 실천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실천으로 그리고 민주당의 노력으로 원칙과 소신이 있는 국가 지도자의 모습과 수권정당, 민주당의 수권정당의 모습을 갖춰주기를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멈춰선 개성공단의 기계를 녹슬게 하려니까 노심초사 걱정이 됩니다. 하루속히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개성공단을 살리고 녹슨 남북관계 윤활유를 마련해야 할 텐데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3차 남북신의담은 남과 북이 모두 배수진을 친 느낌입니다. 남과 북 모두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을 도주시키고 개성공단 회담만 집중하겠다는 것은 양보는 없고 고집만 눈에 보입니다. 또 우리는 회담에 앞서 수석 대표가 교체됐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고 협상이 중요한 정신 중 하나인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협상의 당사국인 북한이 원하지 않는 국제화, 즉 외국 기업의 개성공단 입주를 주장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제사회 룰과 원칙이 통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에 있는 협상의 태도가 아닌 일방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남과 북 양측에 요구합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는 남북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정상화가 먼저냐 가동 중단에 대한 책임 공방이 먼저라는 소모적 논쟁보다는 남과 북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개성공단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개성공단 관련 법규에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촛불 시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13일에는 2만여 명의 시민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철저한 국정조사 등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26일 한양대 교수 47명 시작된 시국선언은 10일 현재 개별 교수 실명을 걸고 발표된 것만 따져도 23개 대학 936명에 달하며 서울대나 충남대처럼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분의 이름으로 발표된 시국선언을 합하면 그 규모는 훨씬 늘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 고등학생, 종교계 등 시민사회단체까지 포함하면 107개 단체나 됩니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공개한 노무현 대통령께서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제안한 남북 정상회담 지도를 보면 NLL 포기는 없었다는 진실이 명확해졌고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대선을 개입하기 위해서 왜곡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진심 어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남재준 국정원의 파면과 구속 그리고 해체 수준의 국정원 개혁을 통해 국민의 촛불을 끄고 진정한 국민 대통합의 정치를 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의 2배인 2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 기억하시죠? 이 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직접 TV에 나와서 국민에게 했던 약속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취임 이후부터 말 바꾸기가 시작되었었죠. 그래서 인수위 차원에서부터 그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서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주되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서 차등을 두겠다라고 하더니 이제는 그 소득 하위 70-80% 어르신들에게만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기존에 있었던 기초노령연금과 별반 차이가 없는 연금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정말 그 7차 회의에서 합의문을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위원회에는 이미 노동계와 농업계가 독선적인 운영에 반발하면서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계와 농업계를 끌어안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이 사람들을 배제한 채 발표를 강행하겠다라고 합니다. 합의 없는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형식적인 기초연금 발표를 서두르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와 같은 말바꾸기식의 연금은 국민들의 저항만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연금 약속한 대로 제대로 하십시오.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정말 4대강 사업을 검토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이 준비 중인 4대강 조사위원회가 출발 전부터 삐걱대고 있네요.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을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또 조사 권한도 불명확한데 이런 4대강 조사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찬성 측 인사들까지 참여시킨다라고 하는데 정말 박근혜 정부는 4대강 조사위를 혹시 4대강 추진위원회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의 감사원의 발표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실이라면 속았다. 이렇게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뒤로는 자꾸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책임을 회피하려 드는 것입니까?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정말 그 국민들의 적극적인 그 동조와 협력을 얻어내고 국민들에게 사죄하고자 한다면 4대강 사업의 추진 과정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또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찬성 측 인사도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4대강 조사위를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오늘은 공개로 의결안건 하나만 처리하죠. 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당원 투표관리위원회 설치 건입니다.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 결정을 위한 전당원 투표관리를 위하여 당내 기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사안은 당헌 제46조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우리 최고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미리 이 말씀들을 나눈 결과대로 당원 46조, 당규 4조, 중앙조직규정 51조에 의거해서 전당원 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장에 이석헌 의원을 임명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시지요? 네. 이상과 같이 의견합니다. 자, 오늘은 이 앞으로의 정부 운영을 위해서 중진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고위원, 중진위원 연석 간담회를 갖게 됐습니다. 전국은 엉킨 7,8회처럼 꼬여가는데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여야 정치권은 해먹은 갈등과 밥먹을 거듭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춰줘 실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프리카 속담 하나를 어느 자리에선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하는 속담이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다 함께 멀리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처럼 마련된 자리이니만큼 이 중진 의원 여러분의 경륜과 지혜가 담긴 정부 운영의 해법을 소중하게 듣고 향후 우리 민주당의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름 휴가도 안 가시고 이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중진 의원님들 고맙습니다.